출산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신 거울을 보는데 막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배는 늘어져 있고 이제 아줌마 몸이 되었다는 걸 보면서 참 막막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그냥 이런 몸으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산후에도 분명히 몸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병원 병실 또는 조리원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0개월간 온갖 신체 변화와 두려움과 불안감, 육체적, 정서적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출산까지 해내신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회상해 본다면 일단 저는 예기치 못한 태아의 심장 문제 때문에 예정일보다 3주 정도 앞서서 응급 제왕 수술을 했었고요. 그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많았었어서 그 출혈을 잡느라 수술 시간도 좀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거의 한 3일 한 사흘 지나서 서야 이제 아기를 처음으로 제 품에 직접 안았었는데 뭔가 아주 이렇게 배냇저고리 안에 탈춤 추듯이 그 안으로 보이는 그 너무 조그만한 손가락 발가락이 신기하고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런 생명체 전에 없던 이런 이 소중한 이 조그만한 이 두 눈동자, 안구, 이 머리카락 몇 줄씩 있잖아요. 이 쌀알 만한 이 손톱 발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유를 하라고 이제 전물려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녀석이랑 초면이잖아요. 우리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제 나의 가장 민감하고 프라이빗한 그런 가슴을 까서 이 유두를 입에 물린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뻘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을 이 따뜻한 이 생명을 수십 년간 지키고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는 그 두려움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들었었죠. 이전에 상상은 해봤지만 그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카테고리는 완전 전혀 다른 그런 행복이 느껴졌어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출산 후의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나가시면 되는지 내 몸의 건강관리, 산모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시고 원래 임신 전에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5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단계 조리원에서 병원에서는 일단 회복부터 하시고요. 무조건 담당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주시되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제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제왕절개 후에도 계속 많이 걸어야 빨리 회복된다고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병실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걸리면 혼나고 자꾸 감시하러 병실 막 급습해주고 잠깐 또 누워있어. 그래서 정말 계속 눈치 보면서 복도를 하염없이 걸어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랫배 땡기고 힘든데 이게 이렇게 걷는 게 맞는 거야? 막 이런 미심쩍었었는데 막상 걷고 또 TV를 봐도 이제 계속 서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이제 걸으면 걸을수록 아랫배 통증이 굉장히 빠르게 완화되는 걸 느꼈고 태어날 때쯤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한 다른 산모들이랑 전혀 다르게 굉장히 저만 이렇게 빨리빨리 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리원에 가보니까 제가 제일 팔팔했어요. 여튼 이제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걸어도 된다고 할 때부터는 이제 냅다 또 열심히 걸으시고 빨리는 안 돼요. 이제 천천히 걸으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조리원에 가서부터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원에서는요 먼저 식사는 주어진 밥을 꼬박꼬박 드시되 배가 고프지 않으면 죽, 떡, 주스 이런 거는 굳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두유나 과일 등의 간식과 이제 매 끼니 식사는 양껏 하시되 이제 이런 간식 중에서 죽, 떡, 주스 이런 거는 내가 막 이게 비싼 돈 주고 여기 들어왔는데 이거 다 넘겨시다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좋아하면 먹고 아니면은 굳이 뭐 억지로 막 챙겨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운동은 제한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일단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거는 좀 실천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출산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신 거울을 보는데 막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배는 늘어져 있고 이제 사진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띄워놓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줌마 몸이 되었다는 걸 보면서 참 막막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그냥 이런 몸으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산후에도 분명히 몸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애엄마, 아줌마, 누군가의 엄마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인 거고 다만 책임져야 할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 생긴 거지 내가 나 자신이 아니어야 할 원래의 나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얘는 얘, 나는 나.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나의 모든 인생을 이 아기를 키우는 거에 전부 다 걸어서 막 굉장히 헌신하겠어라고 하지 않으셨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 관리해야 할 소중한 보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월급 줘야 할 직원이 생겼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건강 관리해야겠다.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정도의 결심이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을 위한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의 경우 조리원에서 거의 단 하루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었던 날은 없었어요. 이제 물론 회원부 이슈나 이제 치질 이슈가 있으면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이제 TV 볼 시간에 누워있지 않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보거나 조리원 구석구석 괜히 구경 다니고 어떻게든 그 좁은 데서 만보 이상은 매일 채웠던 것 같아요. 조리원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수업에 참여하거나 미리 챙겨간 책을 이제 방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읽고 누워서는 안 읽었어요. TV를 봐도 걸으면서 보고
그래서 잘 때는 확실히 많이 자고 심지어 수유콜도 어쩔 때는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내 잠을 챙겨 자면 잤지 가만히 누워서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TV 보고 이런 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썼던 기억이 나요. 조련에서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산후에 내가 내 몸뚱이만을 온전히 신경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의 시간인 거거든요. 마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책 읽고 육아 공부하고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를 알차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해요. 물론 저도 제가 유난인 건 아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예능이나 드라마, 쇼츠 이런 거 보는 거는 집에서도 실컷 할 수 있거든요. 집에 가면 애기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건 좀 많이 해요.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누워있는 것도 오히려 집에 가면 많이 해요. 애기가 울면은 막 큰일 날 줄 알고 막 절대 울리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막 자동 반사하면서 키우시는 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고 좀 쿨하게 키운다면은 생각보다 누워있거나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 하거나 하는 시간이 많을 거랍니다. 특히 이제 수유하면서 애기한테 막 말 걸고 막 교감하고 하는 것도 이제 좀 더 크면서 하는 거지 이제 완전 신생아 때는요 이제 한두 마디만 이제 거는 거고 뭐 애기랑 소통하거나 교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도 못 맞추고 맨날 자는 애기인데 그래서 분명히 이제 새벽 수유할 때 특히 이럴 때 이제 무념무상 이제 스마트폰 보게 되실 거예요. 잠을 깨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조리원 퇴소하고 집에 가면 밤수유하면서 인스타하고 쇼츠 보고 막 도파민 중독이 빠져서라도 막 그 시기를 견뎌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으니까요. 조련에서만큼은 오히려 이 소중하고 이 비싼 이 조련에서의 그 시간을 소모적인 행동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생산적인 이러한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시면서 퇴소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영상, 운동 영상들은 일반적인 운동 영상은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운동 영상들, 스미홈트나 요가 테라스 등의 간단한 요가 동작들, 조련 내 방에서 사부작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후 운동 때 꼭 지켜야 될 것들이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손목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하기. 한참 이제 관절이 약할 때니까요. 이때는 무조건 보호, 또 보호 하셔야 돼요. 다치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골반 교정 동작만큼은 꼭 하기. 이제 과도한 골반 후반경사, 전반경사, 불균형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분들은 이 모든 관절이 느슨해져 있는 바로 지금이 기회의 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 골반을 교정하는 여러 가지 안정화 운동들을 이 시기에 꼭 많이 해주세요. 고양이 자세, 데드버그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3번째, 나랑 시작점이나 히스토리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예 더 열악했던 사람이 몸의 변화를 만들어 보고 알려주는 영상들을 따라해주세요. 원래도 임신 전에 항상 날씬했던 분들은 뭐 어떤 영상을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원래도 통통했었고 임신하면서 더 거대해지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원래 날씬하고 예뻤던 인플루언서가 출산하고 올리는 그런 운동 영상은 원래 보디빌더였던 사람, 대회 나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산후에 하는 운동을 따라하면요 좀 현타가 와요. 그분들은 저 사람들은 산후에도 예쁘거든요 몸이. 그래서 저 사람은 애 낳고도 저런데 나는 왜 이러나 이런 생각 분명히 듭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몸이었으니까 운동해서 저렇게 지금도 예쁜 거지 나는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많아지고 하기 싫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그 컨텐츠 자체가 무익한 건 아닌데 분명 아무리 좋은 컨텐츠여도 시작점 자체가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면은 쉽게 포기하게 되니까 이런 그것과는 다르게 나랑 시작점이나 히스토리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열악했던 사람의 몸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알려주는 영상들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고 핑계가 줄어들고 좀 더 실천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스미홈트를 참 좋아하고 많이 따라 있었어요. 2단계 집으로 돌아온 후 산후 50일까지 또는 산후조리 기간이 6주잖아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때 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기가 대략 3주 정도 되겠죠. 이때부터는 한 달 동안 뭘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2~3시간 간격으로 수유해야 하는 시기고 엄마 아빠로서 아주 기초적인 거를 숙련해 나가고 실수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시기니까 이때는 그냥 살아남으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때는 오히려 굉장히 잘 드시고 어떻게든 챙겨 드시고 잠도 잘 못 잘 테니까 먹는 거라도 편하게 드시면서 체중이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내 몸뚱이가 일단 살아남는다. 살아남는다. 다만 이때 이제 다이어트와는 별개로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의 통제권을 구축하는 것. 이거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단계들이 가능해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돈이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나의 시간이 타의에 의해 끌려가고 내 의사대로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건 노예가 된 기분이에요. 아주 기분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다니기 싫고 월요일 싫고 이런 거잖아요. 반면에 내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 생명을 키우는 일은 내 예상을 벗어나기도 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 불가능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기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냥 일상의 육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만 노력하면 시간의 통제권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2단계 이 시절에는요, 이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구축을 해놔야 이제 그 뒤에 일상의 계획이 가능해지고 루틴이 짜이고 오전 10시에 내가 뭘 할지 오늘 오후 2시에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때 좀 나 자신을 돌보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겠죠. 저희 경우에는 이 시간의 통제권을 확보하는데 또깨 육아라는 책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실제로 이거 다들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찐으로 듣고 핵심만 뽑아서 설명드리자면은 나의 아기가 누워서 스스로 꿀잠에 드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엄마로서 도와준다. 요거예요. 잠드는 그 잠 연관이 안아가 아니라 안아줘 이게 아니라 눕는다가 되도록 하는 거. 엄마 팔에 안겨서 잠든 채로 이제 그게 잠 연관이 자리 잡혀버리면요, 엄마 손목걸이 다 나가고 아기가 자는 시간이 내 쉬는 시간이나 힐링 시간이 아니라 그저 고문 시간이 되어버리겠다. 발목도 다치고 그냥 관절 다 아파져요. 난 안아서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놓겠다는 계획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등센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내려놨다가 아기가 깨면은 다시 계속 울면은 다시 안았다가 또 내려놨다가 또 깨면서 계속 울면은 또 안았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애는 얕은 잠만 자다 깨다 해서 피곤 하고 그래서 짜증내고 엄마도 짜증나고 희망 고문 당하는 기분이 들겠죠. 자면과는 무조건 눕는다. 잠들 때는 피곤하면 어른들이고 아이고 이렇게 막 넋두리다 하다가 잠드는 것처럼 아기도 졸리고 피곤하면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울 수 있거든요.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 교육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 한 이틀은 이제 낮잠 재울 때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울고 난 후에 잠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4일 지나서부터는 오는 시간이 30분,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10분 그냥 이렇게 좀 흥얼흥얼 하다가 이제 슬슬 잠들더라고요. 처음 2, 3일 이제 아기 오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기다려야 하니까 이게 맞나? 내가 큰일 난 거 아니지? 동업도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불안하고 난 나쁜 엄마 아닌가? 막. 근데 그래서 막 되게 괴로웠지만 막상 성인차 되니까 생각보다 아기가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그래서 2명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1시간 내내 오는 걸 방치하는 건 절대 아니고 5분, 10분 단위로 들어가서 한 1분 정도 잠깐 안아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내 마음은 전혀 안 그렇지만 목소리만큼은 세상 평온하고 다정하고 침착하게 희망아 엄마가 근처에 있어. 희망이 스스로 꿀잠 잘 수 있어. 희망이가 스스로 꿀잠 잘 수 있게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희망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토닥임과 목소리로 이제 달래주고 나오곤 했습니다. 안아주는 건 이제 1분 이내에 잠깐 안아줬다가 이제 여주도 주자고 바로 내려놓기. 근데 이렇게 아기도 이제 등 대고 잠이 들어야 양질의 잠을 이제 2-3시간 푹 자고 일어나서 깨있는 시간에 기분이 좋은 거를 정말 확실하게 경험했었어요. 이 영상 보시는 초보 엄마분들 꼭 식찰해서 육아 난이도를 확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잠을 재우는 게 쉬워지면 자연스럽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아기가 먹고 놀고 잠드는 그 놀, 잠 루틴이 점차 자리 잡게 될 텐데요. 이 단계 기간 동안에는 이제 놀이, 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수면 자체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저귀 열고 트름시키고 둥글둥글 좀 하다 보면 어느덧 다시 낮잠 잘 시간이 돼요. 이게 이제 하루에 8번, 보통 3시간 간격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이제 이때 수면 교육만 제대로 잡히면 이후에 육아가 정말 쉬워질 거라는 거를 제가 정말 확신하면서 말씀드려요. 애기 자는 시간에 이제 내 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기가 등 대고 누워서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엄마로서 도와주기. 다음 3단계입니다. 산후 50일부터 100일까지 기간이에요. 이 3단계 시기에 먹텀, 수유하고 그 다음 수유하기까지 그 시간을 이야기해요. 먹텀이 늘어나고 통잠을 자는 시간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유도 5-6번, 4-5시간 간격으로 하게 되고 낮잠도 3번 정도, 2번의 긴 낮잠과 한 번의 짧은 낮잠, 그리고 긴 밤잠이 시작됩니다. 특히 밤잠이 꽤나 길어지면서 밤잠의 수면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때 엄마도 좀 정신이 차려집니다. 아기가 신생할 때 힘든 이유는 이렇게 뭔가 예측이 안 돼서 그랬던 거잖아요. 이 정도 시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밤잠도 늘어나고 낮잠 시간도 조금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지면 계획을 할 수 있고 이때부터 육아 스트레스가 조금씩 완화되거든요. 먹물잠이 제대로 안 잡히고 수면교육이 안 잡히면 이때도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수면교육을 통해서 먹물잠 패턴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면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확보가 되었으면 이제 이에 맞게 규칙적으로 엄마 식사를 하고 걷기 운동,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는 아직은 안 될 거예요. 걷기나 스트레칭, 홈트 이런 것들을 조금씩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살 빼야지 이런 것보다는 체력을 기르는 거에 주력하시면서 삼시세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르게 갖춰져 있는 양질의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아기 수유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내 끼니도 챙겨주세요. 트름 시킨 후에 기분 좋게 누워있을 때 그때 엄마가 식사하면 돼요. 그 다음 4단계 산후 100일에서 6개월 이때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때 체중을 최대한 많이 빼놓아야 합니다. 이때 이제 80% 이상을 내 체중을 회복시키는 거를 목표로 해서 월 2kg 이상 빼라치면 뺄 수 있거든요. 2에서 3kg 정도가 좀 적절한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거의 한 3kg씩 최대치로 뺀다고 치면 9에서 10kg 정도는 뺄 수 있겠죠. 식단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먹물잠 패턴에 맞게 규칙적으로 먹고 다이어트에 적합한 식생활을 이제는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식단을 이제는 실천을 해도 돼요. 완무든 분유든 혼합이든 지병이 없다면 다이어트 식단을 따라 하셔도 돼요. 단백질 신경 써서 먹고요. 식단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식단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동을 예전에도 해왔던 사람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시되 관절을 굉장히 조심해서 저강도 고반복을 하셔야 되고 운동 경력자가 아니면은 걷거나 걷기, 달리기, 발목이 이상이 없으면 달리시면 돼요. 이제 사이클, 유산소 등의 이제 유산소성 운동들, 버피,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그런 강도의 홈트들을 조금씩 강화시키면서 하실 수 있어요. 수유는 하루에 4번 정도 하게 될 거고 낮잠이 이제 2-3번 여전히 자고 이제 밤잠이 더 길어지고 낮잠 그래서 꿀 빠는 시기예요 사실 이때.
이제 낮잠 시간이 아직은 꽤나 길고 아기가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거의 가만히 누워 있고 어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최대한 내 몸에 대한 행동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기가 잘 때는요, 나를 위한 행동을 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깨 있을 때 집안일 하세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젖병 씻고 이런 거는. 첫째 때는 이제 모든 게 다 처음이라서 이때도 되게 힘들다고 느끼는데, 둘째 때는 인식이부터 6개월 이웃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얘가 낮잠을 2~3시간을 2번씩을 자고 막 1시간 짧게 자고 하면 그 시간 다 4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5단계, 산후 6개월이 지났죠. 먹물잠 패턴에 맞게 규칙적으로 먹고 강도 높은 운동을 이제 시작도 해서 이제 점점 그걸 강화시켜야 되겠죠. 체중 자체보다는 이때부터 이제 근육량 증가를 보다 더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은 빠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유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식단을 챙기기가 더 어렵겠지만 아이에게 어른이 음식 먹는 걸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건강한 구성으로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 시기에 맨날 엄마가 치킨 먹고 곱창 먹고 막 자극적인 시뻘건 거를 먹는 걸 보여주면요, 아기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때 다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엄마가 항상 푸른 야채와 계란이랑 양질의 고기, 집에 기름지지 않은 그런 고기랑 밥이랑 이렇게 잘 갖춰서 먹는 거, 알록달록하게 갖춰서 먹는 거를 보는 게 아이한테도 좋거든요. 그래서 단거를 엄마가 너무 맛있게 먹어. 너도 집어서 너무 맛있게 먹으면 입맛에 이렇게 다시면서 자기도 달라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편식을 안 해요. 저희 애들 다 편식, 야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이, 당근 이런 거 너무 잘 먹고 양파도 가리 먹어요. 그래서 채소를 골고루 먹고 있는 모습을 퍼포먼스를 위해서라도 보여주면서 같이 맛있게 천천히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막 먹는 거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먼저 맛있게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항상 내 입이 더 중요해. 내 입이 더 중요해. 항상 나 먹고 그 다음에 너도 먹고 싶니? 하면 이렇게 식강해 주는 거예요. 수유랑 이유식이 4번 있을 거고 낮잠 2번 정도로 줄겠죠. 이제 아기가 기기 시작하면 조금 빡세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5단계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최종 마지막입니다. 이제 산후 1년 낮잠이 한 번밖에 안 자고 이제 이때쯤에 이제 엄마들이 복직을 한다거나 하면서 워킹맘의 삶으로 돌아가면요, 퇴근하고 운동하는 건 정말 쉽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안 되고 이 아이랑 시간을 보내야죠. 집안일 쌓여있는 거 남이 대신해주는 거 아닌 그 집안일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가방 챙겨야 되고 키즈노트 확인하고. 그래서요, 최대한 일단은 아기랑 시간을 보내고 최대한 빨리 아기 잘 때 같이 자고 육퇴를 하고 즐기고 이런 거는 제가 둘 다 살아봤는데 육퇴하고 즐기는 거는 이때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기 잘 때 같이 행복하게 아기랑 두런두런 이렇게 나누면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홈트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좀 자기 개발을 오히려 아침 시간에 하는 게 낫지. 밤에는요 자기 개발 안 해요. 드라마 보고 야식 시켜 먹고 굉장히 소모적인 행동만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오히려 같이 잠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산적인 걸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회사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퇴근 후에는 오롯이 아이에게 집중하고 집안일도 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몰아서 하든 아니면은 집안일에서 외주를 주든 하면 될 거예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는 집에서 막 애기짓도 하고 어려움도 부리고 하다가 온전히 주고 희생하는 그런 역할을 처음 해야 돼서 많이 낯설고 힘드실 거예요. 누가 대신해주지 못하고 남편이 정말 잘 같이 동참해서 함께 하는 거긴 하지만 엄마로서 오롯이 나 혼자 해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버겁고 힘드시겠죠. 또는 이제 아기의 그런 선천적인 질환 때문에 훨씬 더 빡센 육아를 하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혼자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서 작은 아기를 키우며 생계까지 동시에 책임지며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는 언간생식 영상을 보고 있지만 전혀 내 몸뚱이를 챙길 여력이 없는 분들,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현재의 모습, 외모 등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자책하거나 스스로 비관하지 마시고 스스로 대견하다, 애쓴다, 이만하면 정말 잘 살아내고 있다 라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여력이 생겼을 때부터는요, 지금껏 아기를 길러왔듯이 내가 나 자신이라는 사람의 몸뚱이를 기르고 돌봐줄게, 이제 내가 나를 길러줄게라고 이렇게 마음 먹어보시면 어떨까요? 조그마한 아기들 그냥 때 맞춰서 분유만 줬을 뿐인데 얘네들이 막 몸무게가 들고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적으로 양질의 식사를 해주고 운동을 하면요 몸이 변해요. 분명히 성장해요. 그래서 살이 성장한다는 게 근육이 성장하고 몸의 쉐입의 변화가 생겨요. 자녀를 정성 들여 기르다 보면 그 아기가 어느 때 혼자 앉고 서고 걷고 숟가락으로 자기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도 지금은 스쿼트 하나도 못하고 막 등 엎드 막 잔뜩 말려서 멍이 되어 있고 막 뭐라도 하려치면 무릎 아프고 손목 아프고 하겠지만 차근차근 성급하지 않게 나 자신의 변화를 기다려주시면서 꾸준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